사실 어제도 이제 이 강제 구인, 그러니까 조사가 아예 안 됐잖아요. 공수처는 당연히 이 헌재에서 끝난 이 심판 변론 과정이 끝난 다음에 바로 구치소로 올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 피청구인 이 피의자가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삼청동에 있는 이 병원. 거기에 가서 8시 43분에 출발했어요. 8시 43분. 근데 9시 이후에 야간 조사하려면은 그 조사받는 사람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9시 넘는 그 시점에 8시 43분에 병원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 어차피 그러면 구치소 도착하면 9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꼼꼼하게 계산해서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렇게까지 조사를 공수처의 수사를 피하고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동훈 처장도 출근길에 오늘 중에 이제 윤석열 강제 구인 시도할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조사를 계속 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부인하고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오늘은 꼭 구인하겠다. 오늘은 뭐 헌법재판소 나가는 거 없어요. 화목 이렇게 변론이기 때문에 나가는 일정이 없습니다. 어제는 뭐 1시 10분, 12분쯤에 헌재에 도착을 해서 8시 43분에 병원에 출발했으니까 한 7시간 넘게 7시간 반 정도 계속해서 이제 밖에 있었던 외출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아마 뭐 저녁도 어제 구치소에서 먹지 않고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간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가 순두부국이었는데 구치소 메뉴는 어쨌든 이 메뉴 말고 다른 메뉴로 저녁을 먹고 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뭐 외출하는 그 시간 7시간 넘게 그 시간들이 있었다. 그걸 뭐 노린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삼청동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 그런 시점이죠. 자, 공수처가 오늘 정말 구인을 해낼 수 있을지. 공수처가 그동안은 체포 과정에서도 1차 때는 실패를 했었고 2차 때 성공하긴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었거든요. 근데 공수처한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다가 이 사건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기간 열흘, 그다음에 2차 열흘, 연장하면 2차 열흘이 또 있는데 2차 때는 검찰에서 수사를 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1차는 공수처, 2차는 검찰인데 이러다 보면은 1차 공수처 수사 기관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넘길 수가 있다. 아무것도 못하고. 와, 이건 공수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구속까지 했는데 어렵게 힘들게 구속을 했는데 조사도 못하고 그냥 검찰에 넘겼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공수처가 우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수사기관인데 이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를 아예 못했다. 이것도 역사에 남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오늘 강제 구인 시도하고 꼭 해내겠다 이런 입장을 오동훈 처장이 밝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검찰로 윤석열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또 어떻게 될까?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뭐 구속을 했고 또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버려 가지고 일단은 공수처가 구속은 윤석열 구속을 하긴 했지만은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봐서 수사할 때 과연 또 제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고 특검 꼭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상목은 또 요지부동 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수사 과정에서는 너무 답답한 게 이어지고 있어요. 특검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 과정 또 수사 과정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불안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열흘 동안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이 또 검찰에 가서는 수사받겠다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지 그럼 검찰과 윤석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검찰에 가서 윤석열이 또 다른 전략 또 검찰도 갑자기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일단은 키를 잡고 있는 것인데 특검법이 통과된 걸 보면 사실상 외환
이 유치 관련된 이걸 뺐고 내란 선전성 등도 뺐어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다 이제 부른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니까 그럼 그것도 뺀다. 그럼 이 정도는 받아라. 특검 추천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후보로 해서 비토권도 야당에서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걸 특검을 출범시키자라는 생각에 그런 판단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아쉽긴 하지만 특검이 어쨌든 출범해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는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목이 또 거부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인데요. 검찰이 이제 경호처 김성훈 차장도 구속영장을 이제 반려하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계속 뭐 김성훈 차장이 지금 경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황당한 상황인데 물론 뭐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지시를 받아들인 경호처 이 김성훈 차장의 모습이 이 영장에는 안 담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이 김성훈 차장을 조사해서 긴급 체포까지 했는데 그거를 영장을 아예 반려한다? 청구도 안 한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까지 받지 않고 그냥 풀어주게 한 거잖아요. 중요한 시점에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김건희 라인 뭐 이 작살로 물고기까지 잡게 했다고 하니까 참 정성이 좀 대단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그런 사람을 풀어줬다. 그런 사람을 계속 윤석열 옆에서 경호할 수 있게 해준다. 김건희 옆에서 경호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증거인멸 우려나 아니면은 또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풀려나 있는 김성훈 차장을 통해서 뭔가 또 꾸미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참 이 이 검찰의 이 부분들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마이TV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구독 안 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벨라님께서 최상목 정신 똑바로 차려라. 죄를 줄여야지 늘리고 앉아 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상목 더 이상 이제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댓글로 김성훈 차장 영장이 반려가 아니라 기각이라고 하셨는데 법원에 청구가 돼서 기각이 됐나요? 제가 뉴스를 못 본 것 같은데 김성훈 차장 영장이 어떻게 됐는지 바로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김성훈 차장 영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영장을 청구하진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수원 왕갈매기님께서 불승이죠, 불승. 네. 경찰의 영장 네. 신청입니다. 경찰의 이제 신청하고 검찰은 이제 청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신청에 대해서 네. 경찰의 신청에 대해서 이제 불승인으로 아. 반려했다. 아.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 수원 왕갈비님은 왕갈매기님께서는 기각 얘기하시니까 기각이래요. 예, 한번 찾아봐야죠. 기각이 맞다 했어요. 그래요? 예, 누가 맞다고 했죠?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저랑 한번 100분 토론을 같이. 저희도 이제 예. 반려라고 알고 있었는데 반려가 불승인 그러니까 불승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각이다. 이거 한번 확인. 소신 발언하시죠. 기각이라고 저는 기각이 아니라 반려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제가 한번 김성훈 여기다가 네 한번 기각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예, 해 주시죠. 또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 네네, 또 맞아요, 맞아요. 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그러면 기각인데 마사지 한 거죠 하셨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 검찰이 기각이다. 근데 검찰이 기각이라는 표현을 쓰죠, 법원에. 그 단어를 안 쓰는데 예. 박은정 의원님이 이게 기각이 맞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반려라는 건 없다고 하고 예.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이 기각이라고 했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근데 이게 하여튼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네. 상당히 우리가 이제 뭐 처음 가는 길 속에 이제 네. 내란죄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 개념에 대해서 분쟁할 일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경찰은 영장에 대한 청구권이 없고 네. 영장 신청권이 있습니다. 신청권. 청구와 신청은 다릅니다. 그래서 네. 검찰이 이제 헌법에 의해서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저는 개헌하면은 이것 좀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찌 됐든
그래서 경찰은 김성훈의 구속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다가 영장 청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보고 이거 영장 청구 필요 없는데 네. 갖고 가. 이렇게 아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반려, 네. 불승인 이제 이런 아. 표현 쓰고 있고 뭐 박은정 의원님 말씀은 제가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예.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보고 아하. 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검사가 기각했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근데 있는데 그거 이제 법관에게 쓰는 거죠. 기각 인용은. 네. 단어 자체. 어쨌든 지금 용어 차인데 어쨌든 검찰에서 안 해준 겁니다. 검찰에서 안 해줬고 아니 쉽게 말해서 김성훈이 지금 네. 돌아갔어요. 경호처 차장 자리로. 네. 그게 지금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 지금. 그래요. 어쨌든 검찰에서 이거를 경찰이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거예요. 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고 그냥 이거 안 해. 그냥 기각이든 반려든 안 해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검찰을 믿을 불쾌한 수가 결정. 없다.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수요일 순서입니다. 박봉규, 최진봉 교수님, 신은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온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신인규 왜 이렇게 얼굴이 커졌어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도 왜 아니 오늘 갑자기- 오랜만에 뵀는데 얼평을 첫 일성이 얼평을 하시니까 얼굴이 네. 커졌어요. 아니 얼평은 좋습니다. 저는 뭐 얼굴이 평가하시는 건 저는 커졌어요. 좋은데 네. 표현의 자유인데 얼굴이 커졌다고 가짜 뉴스를 네. 하시니까 지금 살이 1kg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얼굴이 커져. 어째 얼굴이 커질 수가 있죠? 야, 이거 네. 뭐- 각도 문제 같은데요. 카메라 각도. 이 가짜 뉴스입니다. 저 알겠습니다. 얼굴 안 큽니다. 예. 아유, 갑자기 커 보여가지고. 일성이. 예. 네. 예. 신인규 참. 예, 네, 얼굴- 뭐였죠 질문이? 신인규 얼굴. 얼굴 어떠냐? 얼굴 어떠냐? 지금 얼굴 얼굴. 어떻습니까? 예, 어떠냐고. 달덩이 같아. 달덩이. 여러분, 풍성하잖아요. 예. 그 저희가 이제 연대해야 돼. 연대. 연대. 연대를 해야 된다. 아, 예. 저희가 이제 늘 방송할 때마다 박정우 기자가 빼먹고 안 하는 게 이제 슈퍼챗 이런 거 얘기 안 아, 하거든요. 아이고. 절대로. 예. 그래서 많이 해주시고 연대해 주시면 고맙겠다. 예. 벌써 저희가 오니까 뭐 막 네. 숫자가 올라가네요 실시간적으로. 계속 올라가요. 예. 네. 뭐 월요일 아침에 뭐 김지호 오고 이런 거 안 오고 여기 오시는 게 좋은 수요일 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어제 이제 그 윤석열 네, 헌법재판소 윤석열 나왔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네. 무슨 나는 그 입이라고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다 부인해. 아니 우리가 모든 걸 봤던 걸 부인하고요. 더 황당한 것은요. 화면 보고 나서도 그 군인들이 막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도 그 저항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보좌진이나 국회에 있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도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군홧발로 짓밟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더니 봐라 군인이 저기서 멈추지 않냐. 더 갈 수 있었는데 그만 간 거다. 이따위 소리를 해요. 그만 간 게 아니에요. 군인들은 가려고 했지만 저항을 했고 많은 뭐 보좌관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거 막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현장에 도착했던 군인들도 마지못해 가다 보니까 본인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맞지만 네. 그 자체가 계엄 선포를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거 봐라 무슨 의도가 있었냐 금방 끝날 줄 알았다 웃기고 있네. 아니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증거로 나오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네.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고 실질적으로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비상입법인가요 회인가요? 그걸 만들려고 했다는 의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상묵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건네준 거 맞다. 물론 뭐 대통령이 직접 똑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누군가 건네줬는데 거기에 보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거짓말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뻔뻔하게 저기 나와가지고 재판부 앞에서 신인규 변호사 재판부 앞에서 피의자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 혼나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치 뭐 진실 게임하는 것처럼 윤석열의 말과 최상목의 네. 말이 전혀 이제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 말이 맞다고 보세요, 교수님? 아니 저는 최상목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탕 들고 먹고 왜,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목에 아. 기침 나오고 이러니까 나이 들어보세요. 박정희 기자 이렇게 방송 중에 사탕 어른- 드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니 교수님. 왜냐면 이게 기침이 나온 걸 막기 위해서 알겠지. 사탕을 먹는 겁니다. 다 이게 방송을 위해서 하는 알겠지. 거예요. 공중파 아니, 이게- 가서 아니 다른 방송 가서 사탕 안 해요. 드시면서 하세요? 여기서만 그래요. 왜 그러세요? 뭐 안방 같아요. 저희 안방 여기 오마이 TV가 이게 이제 안방 안방 같습니다. 방송이라고? 너무 편해요. 저희 내 집에 온 것 같다. 이게 집에 앉아 있는 느낌이고. 댓글로 살짝 좀 불편해다. 아 이건 지연의 가상 댓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마음의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편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최상목이 얘기하고 그거를 실제로 그걸 받고 나서
갔다 회의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 증거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어요. 실물 우리가 그 MBC에서 보다가 보셨죠, 실물로. 그러니까 쪽지도 아니고 문건. 진짜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돼가지고. 네, 다 있어요 실제로. 예. 근데 그걸 안 했다고 네.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니 근데 슈퍼챗. 야 이거 어이구 슈퍼챗.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소개해 주세요. 누구 응원입니까? 최진봉 교수님. 아, 제일 먼저 나왔죠. 신인규 변호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아. 윤석열 내란숙의 구속기소 즉각 파면. 역시 5만 원을 보내시면서 박정호 이름 없습니다. 여기 매직님 보내는 게 저를 응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오마이 여러분, TV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대표님이 오마이TV 얼굴이시. 오연호 네. 대표 기자 아셔야 되는 게 박정호는 슈퍼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제발. 얘기해요. 시작할 때 얘기해요. 후원도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뭐 네.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우리 오마이 TV 구독과 좋아요를 네, 좀 한 번씩 그럼요. 예. 눌러주시면 해줘야 돼요. 좋겠고 음.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에 대해서 이제 진위 여부를 우리가 가려봐야 되는데 최상목 장관은요, 지금 대행이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본인이 겪은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음. 윤석열 피의자 입장에서는 거짓말할 이유가 차고도 넘치죠. 왜냐하면 본인이 내란 수개의 지금 범죄 혐의를 받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줄이려면 누군가한테 이게 뒤집어 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김용현하고도 진실 게임이 있고 아. 최상목하고도 진실 게임이 있고 심지어 명태균하고도 진실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거인즉슨 윤석열은 지금 감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또 하나의 증거가 말도 오락가락해요.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네. 그런 적 없다라 그러고 막 진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전날 얘기했던 거 다음날 네. 바꿔버리는 거고 사실. 계속 까먹어요 자기가 한 말을. 그래서 음. 말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네. 윤석열 피의자가 훨씬 더 거짓말할 동기가 많다. 일단 그렇게 음. 평가가 가능한 거고요. 네.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계속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는 협조 안 하고 네. 헌법재판만 협조하겠다? 지금 뭐 아. 절차 쇼핑합니까?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음. 완전히 절차 쇼핑하면서 네. 헌법재판소 와가지고는 정치투쟁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정치투쟁. 이런 태도가 음. 정말 일국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그냥 음. 이러고 있는 윤석열의 태도만으로도 전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가 파면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복귀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지금 뭐 절차적 방어권 뭐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네. 정말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는 나와가지고 부정선거까지 또 장사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 문영배 권한대행께서 네. 지금 이제 소장 대행이죠. 이분이 단칼에 그냥 잘랐어요. 그 쟁점도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좀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응원하고 네. 정말 국민들을 위한 빠른 조속한 저는 파면 결정 내려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첫 어제- 번째 또 보내셨는데 네. 최헬레님이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영어로 아, 영어로. 예. Professor Choi, Professor 아. 최죠. You are the best. You are the best라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다. 와. 더라 그랬어요. 어도 아니고. 프로페서 최는 어떤 뜻입니까? 최 교수님이죠. 아, 무슨 예. 어떤 아, 뜻이에요? 영어를 잘하시는 아, 사람. 프로페서. 예. 영어 Professor 체크를 좀. 최. 아. You are the best. 아니 이러면 이제 저희 보수의 종말 팬층도 가만히 있을 가만히 수 있으면 안 없거든요. 되죠. 이거는 한번, 경쟁입니다. 예, 보수의 종말 사보신 분들. 경쟁. 경쟁이라고요. 아 경쟁은 안 되죠. 아, 그런가? 교수님 저는 2등이기 때문에 예. 교수님 1등이시고 경쟁은 베스트, 안 베스트. 되지만. 교수님 베스트니까. 더 베스트죠. 저희가 뭐. 근데 지금 네. 10,000명 넘어갔는데 야 이거 너무 네.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갑자기 요즘에 올라갑니다. 갑자기. 2만 명- 우리가 나와서 그런 2만 명씩 아, 들어와요. 2만 명씩 근데 들어와요. 2만 명씩 박 들어와요. 기자님. 오늘이 조금 저 더해요. 전 기자님 교수님. 잘 들어. 더 분발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까지 숫자를 생각하세요. 6,000명. 요거 팩트는 맞죠, 에코님? 팩트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2만 명 만들고 가세요. 근데 잘해야 2만 명이 되지. 잘해야 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슈퍼챗 지금 스코어가 2대 0으로 신인규 변호사가 2대 0입니다. 지고 예. 있다. 예. 보수의 아. 종말. 뭐 하고 계십니까? 빨리 신인규의 보내세요. 아침 저널 화이팅. 빨리 보내세요.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아침 저널 화이팅.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헌법재판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문영배 대행이 딱 2개 물어본 거 아닙니까? 딱 두 개. 질문 딱 두 개. 두 개. 예. 정말 이 문보 쓰고 들어가라고 총수라고 했냐 그 얘기. 그다음에 이 문건 준 거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없다. 그렇게 끌어내려간 적 없다. 야, 그거 왜 끌어낸 거야? 왜? 어처구니가 없어. 그 아니, 얘기하고 최상목 그 얘기를 하고 어.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 수도방위 사령관, 특전사령관 이 음.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왜 거짓말하죠?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처벌받는 사람 있습니까? 야, 자기가 진짜. 감옥 가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까? 거짓말을 그러니까 해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게 다른 사람들은 네. 밑에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잖아요. 종사자들은 다 끌어내라 그리고 뭐 도끼로 네. 문을 부셔라. 총 쏴라까지 총을 나오고 쏴서도 쏴라, 예. 네 명이서 끌어내라 이 얘기를 했다고 다 증언하고 있어요.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그렇죠.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 법원에서 막 눈물도 흘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반성하면서. 아니 국회 나와서도 별 하나 중장들 나와서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막 미안하다고. 그러면 자기 때문에 그 네. 사람도 피해를 당한 거잖아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지로 몰면서 나 하나 살겠다고 저 따위 얘기를 합니까? 저 비겁한 인간이? 저 사람도 아니에요. 저거는 자기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 자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네, 사람이잖아요, 진짜. 진짜. 그럼 최소한 양심 있으면 내가 했다. 네. 그 사람들 저기들은 죄 없다. 죄 없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음. 없습니다. 내자 얘기했어. 없습니다. 아 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휘관들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거짓말 스스로 해야 해서 돼. 그렇지. 처벌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최근에 김용현하고도 선긋기 하잖아. 그거 그러니까, 뭐 그거요. 최상무한테 보내는 것도 예. 김용현이 있었던 것 같다. 아, 예. 근데 감옥에 김용현 있어가지고 잡는 거죠. 구속돼 예. 있어서 말을 못 물어봤다. 맞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최상무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누군가 전해준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준 걸로 이해하고 있고 계엄령 관련해서 뭔가 자기한테 메시지를 전한 걸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몇 차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몇 차례 걸쳐. 야, 아니, 근데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포고령도 확인 안 하면서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쓸 수 있습니까? 아니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제 불법이고 위헌계엄으로 이제 판명이 났는데 네. 국회에 군이 들어가는 거, 포고령 내는 거 이 두 가지는 핵심이에요. 그걸 대통령 승인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렇죠. 그 군인들이 왜 군인들이 왜 네. 국회에 난입을 하며 포고령을 발표하는데 예.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 그래도 그건 무능한 대통령이라서 부끄러운 일이고요. 알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하지. 김용현이가 미쳤다고 내가 혼자 독박 쓸게 이러면서 자기 혼자 하면서 그게 됩니까? 그리고 그날 영상 나와가지고 보도 채널에 다 보도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날도 또 이렇게 이러고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기 입으로 했는 걸 다 봤는데 그거 뭐 유령이 한 겁니까? 무슨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는 아 뭐 잘못 먹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지금 뭐 잘못 먹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헌재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 집중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상 그게 제일 입법기구 중요하죠. 정말 네. 국헌 문란. 그러니까 국회를 없애고 전두환 국부위처럼 만들려고 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심을 가지고 여기서 맞아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게- 국보위 같은 걸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두환 때. 그 사이에 하나하나 또 짚어보고 있죠. 내란 123 119님이 최진봉 짱짱짱 하면서 3대 0. 슈퍼챗 3대 0입니까? 보내 박정호 의원 오, 있었어요. 예. 3대 1대 0. 네. 박정호 기자님. 뭐 낙고 좋아해요? 매니저님. 영인데 좋아하십니까 예. 지금 신규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희 팬들은 예. 그 소수지만 예. 뒷심이 좋습니다. 그래요. 뒤에 옵니다. 뒤에. 언제 와요? 영이면 다음 주에 못 나와. 변호사님. 아 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좀 많이 분발해 주시죠. 예. 예. 네. 두 가지만 물어본 건 네. 헌법재판소는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국헌 그렇네요. 문란이냐 아닌가만 보면 되는 네, 거예요. 네. 다른 건 형사적인 거는 형사재판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문영배 어제 소장이 두 가지만 딱 물어본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냐, 음.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보는 거예요. 네. 구속영장 그 심사했던 차은경 판사도 그것만 물어본 거잖아요. 이 그 쪽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이게 예. 내란의 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핵심이죠, 그렇죠. 핵심.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건 헌재가 이 부분 가지고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그래요. 네.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더 이상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니 뭐 이미 다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만 물었고 사실은 윤석열 쪽에서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얘기도 안 해. 그거는 논점이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아니, 논점이 아니고 그렇죠. 이미 대법원에서 끝난 얘기를 네. 다시 헌법재판소 와가지고 또 예. 장사를 하니까 왜? 안 팔리는 물건 갖고 와서 또 파는 거예요. 음. 그냥 안 사요. 이러면 끝납니다. 안 삽니다. 네. 안 사 끝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요 부분만 하나 말씀드리면 일반 형사 재판할 때도요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뻔한데도 부인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했다 그러고 막 그러겠지. 덮어씌우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세게 처벌합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판사도 뭐 뉘우치게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을 자기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더 소위 말해 더 짖어라 그러면 짖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헛소리니까 더 세게 처벌합니다. 지금 윤석열에게 더 센 처벌, 더 세게. 더 센 파면, 파 3개 파면, 파 10개, 파 10개 파면, 파파파파파파 파면
이렇게 10배로. 이거 괜찮았습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아니 이름도 0010이라 그러잖아요. 네. 윤석열이니까 수인 번호도 열자 들어갔는데 파면을 10번 쓰는 거예요. 파면에서 10개를 헌법재판소 열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뻔한 거짓말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뻔한 예. 거짓말. 너무 심각한. 아, 락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슈퍼챗 안 아, 들어와요. 하나 들어왔어요. 신인기 하나 저희들이 들어왔고요. 락님도 최진봉 교수님도 존경하지만 신변님 아이고. 네. 0이면 안 돼요. 우리 랑님 너무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세요. 크린오우님도 저에 대해서 보내주셨네요. 네, 맞아요. 네. 소개해 두 개. 주시죠. 예. 본인이 읽어. 자기가 민망해서. 읽는 거예요. 아, 자기 거 아, 자기가 자기 거 읽는 자기가 거예요. 예, 읽어요. 그렇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따봉이라고. 예. 예, 따봉도 봉자가 들어가네요. 역시 봉의 시대라. 복라인이죠, 다 봉라인에 복라인. 네. 따봉.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음. 윤석열이 이제 사실 이제 뭐 검찰총장 네. 했고 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불리할 걸 알면서도 음. 이렇게까지 부정선거 얘기하고 계속해서 나는 모른다 몰랐다 이런 주장하는 이유, 부정선거 특히 강조하는 이유. 뭐라고 부정선거를 특히 강조하는 네. 이유는 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전쟁이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 일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정당화 시키려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은 또 들어왔네 하나가. 마법의 배성님 또 쏘셨어. 아, 말을 하다가도 지금 이 슈퍼챗을 네. 말을 못해요. 그 참고로요.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실 때는 슈퍼챗을 안 쏴주셨으면 안 좋겠어요. 쏘지 마세요. 왜냐면 말씀이 끊어져. 네, 네. 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 많이 알겠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예를 들면 부정선거가 이유가 된다고 하는 국헌문란이래. 전쟁과 사변에 준하는 상태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이거를. 부정선거로. 네, 부정선거로 이렇게 부정선거 타내고 국회도 이러니까 정당성이 없고 이러니까 네. 이걸 민주당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사변과 같은 형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금. 사후에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게 뭔가는 만들어내야 네, 되잖아. 그렇죠. 전쟁이나 사변에 준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본인이 선포한 윤석열이 선포한 이 비상계엄이 정당화되는데 그 정당화를 위해서 이 부정선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네.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냐면 대법원에 가서 이거 다 확정 판결 난 이미 거예요. 끝났어요. 예. 100몇 번이나 누가 고소를 했더라고. 지난번 선거 관련해서. 근데도 다 무죄가 나왔어요. 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예. 근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자기 주장만 가지고 자기 생각이잖아. 예. 확증 편향이에요. 지 생각 하나 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논리를 가져온다는 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하고 근데 있다. 부정선거에 이어서 지금 사법 부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에는 현실 부정까지 하면서 이제는 윤석열은 부정 대통령으로 아예 길을 정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진짜 이거 사람 모모가 아니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제가 방송만 아니면 더 험한 말을 쓰고 아, 싶지만은 예. 사람 땡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로는 제가 딱 하나의 발레로 깨버립니다. 네. 이거는 뭐 황교안 대표랑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4, 5년 동안 부정선거론을 계속 팔아왔거든요. 그럼 네. 슈퍼챗을 땡겼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도 부정선거 103석 국민의힘, 2024년도 108석 국민의힘 것도 부정선거다. 네. 요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가운데에 있던 선거들도 다 부정선거일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음. 근데 이 자들이요. 자기들이 이긴 선거,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승리한 거, 예. 그 지방선거 대승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얘기 안 해. 두 개만 빼버려요. 그러니까 불리한 거는 안 보고 아.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상호 선택성이 이 부정선거론이 얼마나 궤변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만약에 그럼 이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윤석열이 이긴 선거는 더 크게 더 이길 크게, 수 있었는데 부정해가지고 적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보죠. 예. 아니 조작해서 103석, 108석까지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대선은 굳이 일부러 조작을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무슨 뭐 국민들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조작을 했으면 아슬아슬하게 이겨야지. 예. 조작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게 조작. 그 제가 아니 이거는 도대체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거 뭐 한 1분만 설명해도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믿고 그냥 전광훈을 맹신해 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맹신, 종교. 예. 거의 교주화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정선거 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제도권이 뭡니까? 윤상현 같은 자는 어떻게 가가지고 90도씩 인사를 하냐 이거예요 전광훈한테. 너무 심각한 거죠 지금 그렇죠. 상황. 네. 그러니까 이 윤상현은 제가 볼 때 명태균 게이트에 본인이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도 지금 비상계엄 선포한 여러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그건 지금 별로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돼 있다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윤상현도 지금 오늘 그 명태균 변호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상현도 복당을 했거든요. 맞아요. 복당 과정 그리고 공천위원장 되는 과정 이 과정에 뭔가 있다. 그 얘기는 안 해요 지금 구체적으로. 근데 명태균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나가듯이 누가 봐도 저거는 막갑하잖아요. 막갑하시기예요. 그렇죠.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윤석열 보호야 무조건 부정선거 계속 주장해요. 네. 저렇게 나와 정광훈한테 머리를 조아래요. 이런 모든 행동이 본인이 뭔가 드러날 거.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명태균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랬을 경우 모든 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의심이 강하게 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윤상현도 명태균 게이트에 뭔가 정말 많은 게 물려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늘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네. 공관위원장 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복당하는 이 과정에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드러나면 윤상현은 빼박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연결시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를 얘기했던 사람들을 자기 세력화좀 시키는 그렇죠. 그런 전략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표로. 네. 표로. 그래서 자신을 뭐 정치적으로 음. 좀 지켜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싶고 자기가 이 부정선거 얘기 계속 하고 또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서 이 지지 세력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진이고 뭐고 네. 간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냐면요. 아니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집권도 하고 그렇죠. 할 일들 많잖아요. 나라 좋게 네. 만들고 거기에 대해선 1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떤 표만 원하냐? 영남표 내지는 전광훈표. 자기들의 그 고여 있는 뭐 고이면 물이 썩잖아요. 네. 그 썩어 있는 고인물에 담겨 있는 그 표 그거 하나 생각해가지고 정광훈한테 가가지고 이쁨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김영선이가 공천 받을 때 명태균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명태균이 공천 줬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나경원, 김기현, 박대출 이런 분들한테 저 묻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명태균이 아니라 정광훈한테 그럼 공천 받는 거네. 정광훈이 점지하는 사람 국회의원 되는 거네. 그럼 명태균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그러면서 김영선 의원만 욕할 자격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건 정치도 아니고요. 조폭도 아니고 조폭들도 이런 수준으로는 안 합니다. 그냥 잡범들의 무리예요. 잡범들의 무리.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나라를 망쳐놓고 이거 정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제 관저 앞에 찾아갔던 의원들 45명, 35명 다 우리가 또 네. 얼굴 보고 박제를 또 해놨는데 결국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윤석열 쪽 변호인단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자기 정치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정치 들 정도로 지망생들이죠. 지망생들. 이게 발언도 맞아요. 그렇고 세고 결국에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할 말이요? 예,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슈퍼챗 소개하시는 뭐 들어온 것 같은데? 슈퍼챗. 예. 들어온 거 그 사이에는 뭐 제 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 나중엔 비상계엄도 안 된다고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도 안 아니,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니 없습니다. 쳐다봤는데 그게 아니었고 네. 자 마보의 성님도 예. 박종훈님 항상 응원합니다. 오마이 자기 TV. 거 있잖아. 봤죠? 자, 신인규 변호사. 이렇게 자기 그건 아직 거라고. 안 이거. 네,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저 분발하겠습니다. 아까 깨어 있는 시민이 신인규 변호사님 슈퍼챗 네.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이어가자면 예.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유통일당과 다른 게 뭐냐?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한 몸이 되고 극우랑 한 몸이 되고 맞아요. 더 이상 이제 보수 쪽 보수라는 말이 이제 사라져 버리고 극우와 보수가 동일시되는 극우가 보수를 이렇게 포괄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근데요, 그런 생각이 갈수 있을 것 극우도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예.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극단 세력이죠. 극단 그러니까 우파가 세력. 아니에요. 우보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 우자를 쓰거나 보수자를 붙이려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애국심에 음. 기반을 한 이런 여러 가지 공화주의 원칙 있잖아요. 그게 기반이 되면 우리가 우파 아. 보수라고 하는데 이 자들은 극우- 자기 자신, 네. 극셀프죠. 극셀프. 자기만을 자기의 사리 사욕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극사 세력이죠. 극사 세력. 극사세. 네, 극사 세력. 아 정말로.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네. 저런 자들이 우자를 쓰고 보수자를 씁니까? 그러니까 극단적 자기 이익 추종 세력이죠. 그렇네요. 셀프 세력. 그렇게 볼수 극사세로 있겠네요. 좀 불러주세요. 극사세. 옛날에 국바세하고 비슷하다. 극사세. 옛날에 국바세 극사세. 하셨잖아요. 지금 정바세입니다. 저희 정바세 어렵습니다. 많이 도와주시죠. 우리 정바세. 정당들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정당들 바로 네, 세워야 바로 된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윤석열의 어제 헌재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예. 좀 보수의
설 자리가 지금 이제 없다. 진짜 진정한 종말이죠, 보수가 종말. 없고 네. 종말이 보수 됐다라는 종말이.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은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민난, 국민의힘의 현주소, 지도부의 이 생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경찰 탓을 어떻게 뭐 하는 모습을 국민의힘 의원들 또 지도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니 왜 그게 경찰 탓이죠? 경찰이 제대로 무슨 방어를 안 했다 또는 뭐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왔다 뭐 이런 거 시비를 그게 거는 거. 그게 아니고 그럼 뭐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강하게 네. 막 이렇게 막고 아, 오다 보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강하게 뭘 막았는데 경찰이 자극을 뭘 시켰다. 뭔 뭐 이런 자극을 얘기를 하는 것 했는데요? 같아요, 지금. 경찰 방송으로 일방적으로 보니까. 막고 있더구만 보니까 피 철철 흘리고 너무 많이 다쳤어요 경찰들이. 아니 그리고요 사실은 그날 이 진입해 들어온 인간들을 보면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발적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 유튜브가 돌아다니면서 자고 있는 사람 깨우는 거 봤죠. 일어나 발부됐어 맞아요. 이제 예, 쳐들어가야 돼 뭐 이런 말 이런 하잖아요. 식으로. 그리고 후문으로 와라 이런 얘기하면서 막 무리지어 가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되거나 아니면 체포된 사람들 보면 절반 이상이 젊은이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우발적이라면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회 오신 분들이 근데 이거는 아예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는 조직적인 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일을 계획한 누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그걸 조장을 하잖아요. 네.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뭐 무슨 국민 저항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당화시키는데 국민 저항권도 전광훈이 먼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유튜브들이 그걸 퍼나르면서 결국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침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어제 그 장경태 의원 물론 뭐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봐야 되겠지만 네. 장경태 의원이 그런 뉴스에 라디오에 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40년지기 석동현 이 사람이 새벽 1시에 1시에. 누군가를 만났고 그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부지법 옆에 이제 식당에서 그렇죠. 있었던 일. 근데 사실은 관계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나 그런 제보가 있다고 얘기한 걸 보면 네.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졌지 이게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구속영장 심사가 전부 우발적이래요. 잠시 견학가 때 뭐 집회 시위 문화가 어떤지 보러 가서 그러다가 갔다는 거야 그냥. 네. 들어갔다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또 그 봉지욱 기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SNS에 전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전에 네. 그런 사람이 배우였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배우까지 다 배우. 찾아내서 배우 세력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가 누군지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보면서 영상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영장 전담 판사 그 사무실을 그렇죠. 정확히 알고 들어가서 7층까지 갔죠. 문을 다 올라가서. 부숴 열죠. 판사 어떻게 사무실. 알았을까? 예. 배우가 누굴까? 그러니까 일단은 배우까지도 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예. 끝나는 거고요. 이자들이 우발적으로 들어갔다? 전혀 우발적이지 않은데요. 그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뭐 차 부장판사 나와라 이러면서 이름 부르고 그러면서 그거 다 돌아다녔거든요. 영상이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우발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어떤 특정 목적성을 갖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이미 화면과 안 맞는 얘기고요. 네. 저는 더 비판하고 싶은 게 누구냐면 저 폭도들의 난입, 네. 저 폭동을 갖다가 우리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배후 세력 중에 하나로 의심되는 전 국민의힘 정치인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요 국민의힘 사람들 나와서 방송하는 거 보면요 알고리즘이 발견이 돼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차라리 윤상현이나 김민전이 나아요. 거기는 맹륜들인데 맹륜들이 낫습니다. 그 맹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내란 아닌 것 같아. 거의 이 수준이에요. 윤석열 수준. 근데 왜 이건 제가 더 낫다 그러냐면 그나마 본인의 엉뚱한 말을 하니까 네. 심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권성동, 권영세, 네. 뭐 소위 뭐 합리 보수를 지향했던 유승민 의원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은 뭐 나쁜 거다. 사과합니다. 근데 다만 예. 이해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쁜데 다만 뭐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 내지는 다만 경찰이 뭐 오바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참 이 기계적 양비론 내지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뒤에다가 놓는 건데 내란은 잘못됐다. 뭐 폭력은 잘못됐다. 근데 다만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전 이게 너무 정직하지 못하다. 정말 잘못했으면요 이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상대 진영 거를 갖고 와가지고 물을 타요.
그래서 네. 제가 물타기까지는 봐준다 그랬는데 지금은 물타기가 아니라 거의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런 알고리즘 속에서 특히 보수 진영에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요즘 뭐 보수 여론조사 논란 많잖아요. 네. 조기 대선 얘기하거나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수 진영에서. 맞아요. 전 이 사람들 정말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요 내란이 진압되지 않아가지고 밤잠을 지금도 못 이루고 지금도 내란 진압의 모든 젖먹던 힘까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내란 진압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차기 대권 운운합니까? 대선이야 어련히 알아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내리면 헌법에 따라서 치르는 거지. 국민들이 정하는 거지. 그렇죠. 아 저는요 지금도 연불에 관심 없고 다 제밥에 관심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딴소리들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기 대선 운운하고 예. 개헌 운운하는 정치인들 예. 제가 특정 안 해도 있습니다. 전 이런 정치인들은요 정말 퇴출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내란 진압을 위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내란 진압을 위해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네. 전 이 질문을 언론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기계적 균형 비슷하게 가가지고요 그냥 맞아요. 5대5예요. 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짜- 알고리즘이 통용이 됩니다. 내란은 나쁘지만 다만 네. 뭐 그럴만했다. 뭐 폭동은 나쁘지만 다만 경찰이 어쩌고 이따위 소리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또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무차별적으로 아까 알고리즘 말씀하셨지만은 예.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노출되게 되면 이게 나도 모르게 뭐 생각을 이 젖어들거든요. 또, 예, 여론에 할 수가 젖어들어요. 있으니까 이런 거 사실 언론 학자시고 박사님이 그렇죠. 이 알고리즘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이거는? 모습, 그러니까 알고리즘? 이게 언론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네. 5대5로 마치 이게 기계적인 중립, 그러니까 저널리즘인 것처럼 음. 이렇게 보도하고 음. 여기 힘을 실은 또 윤곽근 변호사 마찬가지로 윤석열 쪽 목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맞아요. 보도가 되고 있는 그리고 하나만 더 모습들. 추가할게요. 하나만 뭐. 더 추가하면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폭동 앞에 예. 권성동은 경찰 탓했죠. 네. 신동욱 수석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분도 앵커 출신입니다. 네. 우리가 다 차분해져야 된대요. 어. 아니 뭐가 지금 차분하자는 거? 아니 폭동이 눈앞에서 벌어져서 법원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아니 네.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와도 이럴 거예요? 강도가 있습니다. 우리 차분해집시다. 강도를 어떻게 내보내질지 우리 타협해보고 네. 강도를 잘 설득해서 최상목식으로 네. 기계적으로 강도야 아, 한 발 물러나면 강도야. 5만 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강도야. 차분해지자는 얘기. 함 들어갑니까? 5만 원씩 이렇게 놓으면. 아 저는요 앵커님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예. 진짜 뚜껑 열립니다. 아. 아니 진짜 뚜껑 열려요. 그러니까요. 차분해지자 이거. 그러니까 언론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 쪽 입장이 그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서도 몇 번 얘기한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따옴표 저널리즘. 인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기사를 써요. 기사 내용을 보면 잘 보세요. 인용밖에 없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네, 말했다. 뭐 예를 들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누가 그러면서 옹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예를 들면 또는 뭐 변호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윤곽근 얘기만 쭉 뽑아가지고 기사 하나를 써요. 그렇죠. 거기서 반박도 없고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팩트 체크도 안 해요.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건 홍보예요, 홍보. 이건 기사가 아니고 홍보다. 홍보죠. 홍보는요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은 말만을 전달하는 걸 홍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자가. 기자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특히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반대 의견은 뭐가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잘 분석해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기자가 필요해? 아니 그냥 그 사람 따옴표 써가지고 기사 쓱 쓰면 되잖아요. AI가 뭐 할 수 있는. 그럼요. 더 충분히 빠르게 하고. 잘할 것 같은데 예. AI 아니 가. 맞아요. 근데 네. 실제로 보면 기사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시청자분 찾아보시면요, 따옴표 달아가지고 누가 이런 말 했다고 쭉 기사 쓰고 제목 뽑아요. 그러면 마치 윤석열의 내란이 정당화돼. 그리고 무슨 국민의힘들의 주장이 정당화돼요.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그러니까 이게 기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기자가 있는 이유는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취재를 더해보고 이 말의 논리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기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직업을 방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 권리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언론사에 있든 언론사의 영향을 받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정말 알아야 될 내용,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 그런 언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양심이 있어야 돼. 최소한 양심도 다 팔아먹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인용하는 기사가 너무 많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기계적 중립이라는 건데 어. 5대5로 맞춰서 하는 예,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란도 토론시켜요. 그렇지. 그건 내란까지 토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토론을 시키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내란. 맞아요. 일부러 폭동도 토론해야 돼. 그러니까 뭐 마치 공정한 것처럼 민주당은 이렇게 하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예, 이렇게 예. 한다.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이게 강도 얘기도 잘 지적을 했는데
하는데 강도 행위는 나쁜 행위예요. 그건 비판받아 마땅해요.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네. 그럼 그건 비판적 입장의 기사를 써야지. 강도도 괜찮습니다. 인정도 해줘야죠. 네. 그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죠.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계적 중립이에요. 기계적 중립. 또 하나 기계적 중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사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쁜 짓 한 놈들은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하면 안 해. 전화 끊어버려.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럼 기사를 못 써. 중립이 안 홍준표 시장이 되니까. 전화 자주 끊니까 그래버리면 중에 막 나가고. 한쪽 예를 들면 비판적 입장만 있다고 기사를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 그 미국에서. 미국 미국에 이제 예를 예, 드는 예. 거예요. FCC라고 있어요. FCC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연방통신위원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예. 여기서 룰이 있었어요. 예전에 룰이 있었는데 뭐냐면 fairness doctrine이라고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도를 하려면 찬반의 의견이 아니라 양쪽 의견을 다 동일한 시간이나 동일한 분량으로 보도해야 된다.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80년대. 그걸 그래요? 삭제했어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요것 때문에. 왜냐면 내란인데 똑같이 그러니까. 내란은 한 이유를 이만큼 설명. 경찰도 나쁘고 속도들도 나쁜 그렇지. 거예요. 경찰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지킨다는 게 없어졌구나.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그러니까요. 하나는 반대 의견을 못하면 인터뷰를 못하면 기사를 못 써 그러면 왜냐하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럼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아요. 아니면 징계를 받든지.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FCC에서 이걸 삭제해 버렸어요. 삭제 이제 잘했네. 없어요 삭제 지금. 잘했네, 근데 네. 우리나라만 지금 방심에 그게 있어. 형평성의 원칙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적 중립이라고 해서 반발을 예. 해야 된다라고 이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논쟁적인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사안이 논쟁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을 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내란은 국헌문란이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럼 비판적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게 맞지. 근데 그거를 기계적 중립시킨다고 뭐 내란범들이 얘기하는 얘기까지 다 받아 써줘야 돼. 그건 말이 다 안 되는 받아주고 거예요.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현재 그렇다는 최근에 거예요. 제일 어이없던 게 네. 석동현이라는 자가 변호인도 아닌데 뭐 얘기를 해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앵무새처럼. 그걸 가서 기자들이 다 받아쓰고 실시간 속보로 다 내고 있어요. 맞아요. 예. 모든 언론사가 속보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게 여론에 미치는 악영향이 저는 얼마나 해로운지를 우리 사회가 이번에 다 체험했다고 저는 보고요. 전 요 네. 말씀만 드릴게요. 예. 논조와 성향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논조가 없어, 나는 성향이 없어. 그게 거짓말이에요. 나는 배 안 고파.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논조와 성향은 인정을 하되 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거고요. 언론인들은 팩트와 양심에 따라 하는 겁니다. 양심에 대한 영역과 논조 성향을 헷갈리면 안 돼요. 논조와 성향은 있는 겁니다. 난 좀 더 네. 보수적이야. 난 진보적이야. 그걸 안 밝힐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알기 때문에. 근데 양심의 문제는 내란이 딱 터졌는데 어떻게 내란 앞에 네. 탱크 앞에 민간인들을 향해서 군인들이 총뿌리를 겨누는데 여기서 어떻게 양심이 발동 안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자본의 논리가 들어오고 어떻게 기사 코인 좀 벌어보려고 그걸 속보 경쟁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 양심의 문제를 이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반성하지 않으면은 네. 정말 대한민국은 저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말로. 네. 아, 이제 박봉규에서 네. 참 자주 볼 수 없는 열띤이 토론 분위기, 좀 깊이가 있었죠. 깊이 있는 방금 거는 분석. 저 요거는 아, 제가 준비해 온 거거든요. 예. 살짝. 전문가 역시 전문가. FCC 전 아까 너무 FCC. FCC는 진짜 어. 제가 KFC만 FCC는 이거 써먹어야 돼 어디 가서. KFC는 자주 가거든요.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이래서 미 다음부터는 연방 FCC 미 항상 연방 얘기하겠습니다. 통신위원회 가서 햄버거 달라면 안 됩니다. 그건 KFC. 이 교수님의 이 역시 폐부를 대단 찌르는 그 사람이 진짜 미국 폐부를 박사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시 봤습니다. 저도 어찌 놀래서 보면. 적었습니다. 아까. 네.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내란성 질병을 앓고 계신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 그래도 이제 웃을 좀 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박봉규가 여러분과 함께 현안을 분석하고 또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래도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박봉규에서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슈퍼챗 지금 잠깐 끊겼어요. 얘기 안 하니까. 아, 그런 예,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딜레이가 네, 좀 끊어졌는데. 릴레이가 끊어졌는데 네. 막판 스포트 한번 좀 네. 가보도록 근데 저 하겠습니다. 요번 댓글에 예. 몇 번 질문 올려주셔서 어, 제가 예, 이거는 예, 예. 질문이 정말 나왔어요? 진짜 뭐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네, 되는데 네. 우리 남종현님께서 예. 만약 헌재에서 기각되고 형사는 인용되면 옥중 대통령직을 수행하나요? 아. 진짜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이걸 예. 두 번 세 번 올리셨어요. 아, 예, 예.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제 됩니까? 헌재의 고민거리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는 얘기는
직을 복귀시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미 구속돼 있고 구속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1심은 6개월까지 그렇죠. 받습니다. 633. 그러면 옥중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차원들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구속됐을 때 네.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론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 사실은 이제 파면은 기정사실화인데 예. 얼마만큼 이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느냐, 뭐 그것도 중요한 가치니까 그렇죠. 아마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종현님께 네. 여러 번 올려주셨기 때문에 아. 이건 좀 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예. 증문즉답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수사 과정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병원 가는 바람에 네. 구치소에 늦게 들어가가지고 결국 공수처가 강제 구인 이런 것도 시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그랬죠.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의 이런 태도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떤 피의자가 네. 특히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를 안 나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네. 거의 신 변호사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없어요. 아니, 구인장 발부받아 끌어오죠. 네, 근데 구인장 발부해서 갔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안 나오잖아요. 아니 아시잖아요. 5시간 갔어요. 구치소에서 5시간 6시간 기다리면서 구인장 오려고 했는데 끝까지 버티고 못 나왔어요. 변호사들하고 같이 뭐 논의한다고. 하여튼 즐겨요, 즐겨. 야, 네. 진짜 그러니까 고집이 세. 특권을 지가 누리고 있는 거야. 윤석열은 무슨 불법 얘기하던데 네. 특권이에요. 와. 지금도 아니 범죄 피의자로 구속이 된 상태예요. 지금. 네.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왜냐면요 공처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10일 동안 조사하고 검찰에 넘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다 밝혀가지고 넘기고 싶은데 윤석열이 지금 출석을 안 해요.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네. 자기가 뭔데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거죠? 범죄 피의자예요. 현직 대통령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네. 강제 수사잖아요. 그렇죠. 강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 어렵게 체포해 왔잖아요. 그래서 들어와 있으면 최소한 국민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수사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감옥에 앉아가지고 절대로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저런 모습이 네. 자기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 저렇게 함부로 이제 제 표현을 함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저걸 일반 범죄인 같아서 봐요. 그냥 가만 놔두겠어 강제 구인에 데리고 나가지. 근데도 지금 저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 어제도 병원 간 것도 그래요. 네. 아니 구속 피해자가 물론 아무리 예약이 돼 있다고 아니 그럼 이런 거잖아. 들어오기 전에 예약이 돼 있었어. 예. 그럼 피해자 신변호사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예약돼 있는데 안과 예약이 돼 있어. 예를 들면. 예. 근데 이제 구속됐어. 구속됐는데 구치소장한테 나 예약돼 있어서 병원 가봐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그 다음 날에는 저 사실 들어오기 전에 어. 영화 예약해놨는데 영화 좀 잠깐 2시간만 보고 온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진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니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지적하면 예.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특검 수사팀장 때 우리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네. 수사했고 그리고 최순실도 수사했습니다. 이게 불소추 특권은 기소의 영역이지 수사는요 대통령도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떤 그렇죠. 범죄더라도. 근데 지금은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인 범죄 내란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네. 어떤 명분으로도 거부할 수 있는 게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과거에 최순실은 특검팀으로 자주 부르더만요. 구속시켜놔서 우리가 그 수의 입고 미결수 그 파란 옷 있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들어가면서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 아닙니다 이러면서 들어갔잖아요. 다 기억나거든요 국민들은. 근데 본인은 특검에서 수사팀장 할 때는 대통령부터 국정농단 사범들 싹 다 구속해가지고 강제 구인해서 다 수사했으면서 네. 자기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 그렇게 살지 말지. 본인은 그렇게 다 자유롭게 살고 그 자유가 자기만을 위한 자유입니까? 아니 자기가 피의자잖아요. 자기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지. 본인이 검사할 때는 그렇게 구속해놓고 옛날에 그 신정아 씨는요 너무 두려워서 이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막 네. 오줌이 예, 나올 정도로 예,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공포스러워서 그렇게 윤석열 수사했던 검사. 사람이 제가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한테 그렇게 하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네. 윤석열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최소한의 시민적 의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다. 지금 공수처 차량이 구치소에 도착을 했다라는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제 구인 뭐 시도할 걸로 예상이 돼요. 강제 구인을 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제 윤곽근 변호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교정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다. 거기 구치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지 뭐 우리가 관여할 것도 아니고 구치소에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또 안 나갈 듯한 그런 입장 어제는 뉘앙스로. 밝히기도 했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그럼 공수처의 수사 기간도 마무리가 되고 검찰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로 여기에 대해서 넘겨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검찰로 저는 넘어간다 이 부분. 미칠까봐. 그러니까 네. 검찰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김성훈 구성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검찰의 태도를 보세요. 예. 아니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그걸 이제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최소한 법원에 가서 판단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낼지 몰라요 우리가. 네. 그러나 검찰 입장이 자기들이 뭐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다시 돌려보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검찰이 자기들이 수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경찰이 수사를 했고 김성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걸 강제로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증거인멸도 저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말 맞추기를 하거나 지시를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무기를 직접 뭐 윤석열이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 논란이 지금 많잖아요.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총쏴라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듣다. 근데 본인이 네. 지금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 의혹이 아니라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러면 이건 말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경호처에 다시 돌아온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예. 검찰이 뭔데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돌려보냅니까 이거를? 근데 이게 그러면 일부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뭐 그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네. 윤석열이 검찰로 넘어가면 불구속 상태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추측이고 그럴 네. 가능성이 있다는 이 우려지만 이거 검찰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세요. 갑자기 뭐 잘하는 것처럼 막 했어요. 처음에 사령관들 막 집어넣고 이럴 때는 뭐 열심히 한 것처럼. 때까지만. 그러니까. 예. 근데 최근에 보세요. 명태균 관련해서 물론 그것도 지금 검찰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명태균 휴대폰 황금폰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 넣어가지고 돌리라. 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이 명태균이 검사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교사 하고 교사범이라고 있다고 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까지 예,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믿을 수 있냐고요 검찰을 대체. 그러니까 공처의 수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아, 수사한 내용을 그렇네요. 검찰이 뒤집을 수는 없잖아. 네. 근데 공처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런 이유가 검찰에 넘기면 거기 가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석열의 얄팍한 생각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걱정입니다 진짜. 아니, 이거. 저는 예? 김성훈을 검찰이 풀어줘가지고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름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풀어줬을까? 김성훈. 첫 번째, 혹시 대통령실에 누가 생일인 사람이 있나? 풍선 부르라고 다시? 나갔나? 지금 풍선 불어야 돼서 나갔나? 두 번째, 혹시 노래 부르러 나갔나? 세 번째, 혹시 누가 안마 필요해서 안마해 주러 나갔나? 예. 요 세 가지 생각이 일단 제가 들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니 저렇게 김성훈 차장 정도 되면요, 예. 지금 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발부됐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배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직무배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당연히 내란의 공범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핵심이다. 네. 그게 중요하고요. 음. 두 번째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김성훈 차장은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기까지 동원해서 인명살상의 우려가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결국 물리력과 물리력, 공권력의 충돌을 야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막았다는 것은 사법 기능의 문란을, 국헌 문란을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성훈 이자는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만 의율할 게 아니라 내란죄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내란 수사. 근데 왜 내란 내란 수사. 수사 안 하고 풀어줍니까? 아니 지금 김용현이를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종준이는 사퇴했으니까 풀어줘. 김성훈이는 또 뭐 노래 불러야 되는지 안만지 풍선인지 모르지만 풀어줘. 예. 검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내란 수사인데 이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거 아까 제가 뭐 풍선 안마 이거는 게 하나의 가정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좀 풀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항상 이상할 땐 의심해 보는데 누굴 떠올려야 되냐면 김건희를 떠올려야 됩니다. 김건희. 우리가 다 잊혀졌지만. 그래서 저는 검찰이 김성훈을 저는 방면해 준 데에는 저는 김건희가 있다고 봐요. 왜 김건희가 있냐? 지금요 관저 안에는 김건희가 있습니다. 김건희는 바로 지금 윤석열 구속 이후에 그 다음 수사 1호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든 뭐 수사기관에서 김건희에 대한 신병 확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김성훈을 통해서 김건희를 요새화해주고 막아주라는 의미로 김성훈이를 돌려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 왜 김건희를 막느냐 검찰이. 네. 김건희 수사되면 누가 죽습니까? 검찰이 죽어요.
그동안에 도이치모터스 풀어준 게 검찰이고요. 예. 명품백 뇌물 풀어준 게 검찰이고요. 네. 양평 논란 부패 수사 안 한 것도 검찰입니다. 거기다 공천 개입도 창원지검 이번에 보고서 나왔습니다만은 한 달 동안 11월 4일에 나온 보고서를 계엄 때까지 아무 수사 안 하고도 검찰이거든요. 그럼 사실 김건희의 범죄 혐의는 검찰이 공범의 위치에서 싹 다 같이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가 열리면 검찰 자기들이 다칠 걸 알기 때문에 김건희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김성훈 차장을 풀어주고 김성훈 보고 야 가서 너 요새 지켜. 그러면 김건희 영장 집행 못할 거니까 시간 끌어. 이런 모종의 딜이 있는 거 아니냐 김성훈과 김건희 사이에 검찰과 삼자 사이에 저는 이런 의심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안 그러서 김성훈 왜 풀어줍니까? 풀어줄 그러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내란죄 수사를 해야죠.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면은 이건 너무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재차 구속영장 청구한다 그러거든요. 오히려 저는 경찰은 떳떳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근데 검찰은 너무 의심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 그것까지 검찰이 기각을 한다 그냥. 김건희를 위해서. 그러면 김건희를 위해. 네, 김성훈 너는 가서 김건희를 지켜라. 경호처를 동원해서 지켜라. 이런 거 아니냐 저는 의심이 됩니다. 검찰이 살기 위한 몸부림을 자기 살려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이게 이거 너무 좀 예리했나요 너무? 예리했네. 오늘 신인기 변호사가 훅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이거 오늘. 정말 제가 궁금해요. 왜 풀어줬는지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검찰. 임혜숙님이 오랜만에 슈퍼챗 송 보냅니다. 네. 스트레스 받아요. 윤석열 하는 짓 보면 참 한심합니다. 라면서 10만 원을. 어이구. 그게 뒤에 박정호 화이팅. 어디 있어요 뒤에 그게? 신인규 최고다. 이 사람들이 네. 진짜 신인규 이제 날카로웠다, 가짜 이거 뉴스의 지금 원상 괄호 열고가 그 마음 착한 사람들은 보이거든요. 집사들만 보여. 집사님들만 보여. 예. 목사는 안 집을 보여요. 사면 보입니다. 예. 자, 안 보이는. 임혜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임혜숙님 진짜. 자, 그리고 내란 혐의 이제 국조특위에서 청문회 불출석한 윤석열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윤석열을 찾는 곳이 많습니다. 바빠요, 지금. 바쁜 상황인데 어제 헌재 나온 모습 보니까 머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복장도 계엄 이 발표할 때 계엄 네. 이 성명 맞아. 발표할 때 그 모습, 넥타이도. 그 넥타이, 그 화장도 한 것 같던데 분장도 좀 약간 하는 네, 그런 것 있어요. 같아요. 발랐어요. 그죠, 뭐. 뭐 발랐죠. 네. 최소 비비크림 이상은 바른 것 같아요. 근데 네. 왜 이렇게 고갯짓이 그동안 우리가 지금 그동안 잘 못 봤었는데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이 고갯짓을 계속 하더라고요. 또 그동안 후보 시절에 저거 왜 봤던 그 그럽니까? 모습. 자세를요. 네네. 이거 교수님도 팔을 또 그러시고, 이러고 아니, 있네. 보통 팔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대요. 이게 편합니까? 아니지.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러고 불편한데, 있으면. 이러면? 근데 왜 이러고 있어요 항상? 나 우리도 그것도 다 이러고 궁금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불편하잖아. 아니 이러면 무슨 뭐 이상해요. 곰이에요? 곰이 막 위협해가지고 막 상대를 위협해. 곰이 이렇게 하거든요. 곰, 베어, 곰. 아 진짜로 곰이요 상대보다 더 크게 위협을 해가지고 상대를 쫄게 만드는 이게 곰이나 이렇게 하지 사람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불편한데 저는 자세가 그 캐나다에서 곰을 직접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반달곰 같은 그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차 안에 있었지 무서워. 뭐라고 하던가요, 곰이? 곰이? 곰. 하이 이러대. 아 이거 좀 무리수 많이 무리하시. 오늘 슈퍼챗 이렇게 많이 싸주셨는데. 질문이 이상하잖아. 곰이 뭐라도 이게 말이 돼? 아, 근데 지금? 자세는 너무 이상합니다. 이거. 근데 또 이거는 못 고치더라고요. 이 자세. 이거는 좀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우리 이게- 앵커님도 오늘 하루만 아니, 이렇게 한번 아니, 진행해 보시는 저는 거예요. 오늘 못해요, 하루만 이렇게. 벌로 요 하루만 오늘. 벌로. 벌로 그러니까. 한동훈 만날 때도 봤죠. 그때도 이랬거든요. 그때도 했고. 근데 오늘도 어제도 헌재에서 또 저런 자세로 도리도리까지 더 도리도리 하더라고요. 하고 그런 네. 모습 보고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아니, 내일 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또 나온대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만 그리고 열심히 가겠다는 거지. 어제 얘기가 뭐냐면 국회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 증인은 나오니까 그때는 윤석열 좀 빠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나오겠다고. 윤석열은 아니 내가 직무도 정지가 됐고 지금 내가 무슨 영향을 끼친다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빠져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뒤에 쳐다보면서 이 뭐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금시하고. 압박을 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용인 입장에서는 진실을 얘기하려다가 째려보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있어. 째려보면 또 이러고 있어. 그거 트라우마 포즈인데. 또 이러고 그럼 말을 못해. 그럴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뭐 입을 막으려고 저러는 거 입틀막 입틀막이네. 하려고. 또 다른 차원의 입틀막이네. 대놓고는 그러면 못하지만 레이저 입틀막이네. 그렇지. 레이저 눈빛으로. 레이저로 막 레이저 째려보고. 입틀막. 어제도 변호인 얘기하려니까 막 이게 들어 봤죠. 예. 손으로 잠깐 기다려. 내가 얘기할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하여튼 말 많아요. 말이 뭐라고 많은데. 잘못된 얘기하면 가서 김용현 가만한 입을 막 때릴 거야. 손 내가 얘기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까봐 예. 걱정이고
그리고 이제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 전뭐이 곽종근 박정근 사령관 특수전 나오게 사령관. 되면 그때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얼마나 사람들 무섭겠어. 전화 받는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총 쏘라고 했다, 하겠지. 도끼 어, 쏘라고 어, 했다고 어, 그 얘기 할 어. 텐데. 그때 또 와서 증언할 텐데. 째려보고 와서 째려보고. 아 이거 너무 걱정됩니다. 헌재 이 아니, 또 재판 헌재에서 과정이, 좀 재판 과정이. 저는 이거 좀 해줘야 된다고 아니 그래서 어제 생각해요. 그 청구인단, 그러니까 국회 측 대리인단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음.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음. 그 증인 신분할 때는 윤석열과 이게 좀 교차 신분, 그러니까 그렇지, 나가 그 있도록 필요한- 퇴정하도록 해야 한다든지 되지. 네. 아니면은 이 가림막 있습니다. 음. 가림막을 좀 세워서 서로 얼굴을 좀 못 보지 보게. 않게. 뭐 그런 조치들은 아마 헌재가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왜냐면 네. 영향력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제대로 된 증언이 안 나올 못해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재판부가 네.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거는 네. 충분히. 그건 아니 해줘야 공수처나 좀 나가지 왜 자꾸 헌법재판소만 오는 거예요? 제가 말하러 볼 때 오는 거예요? 말하러 오는 것 같고 말하기 싫어 네. 말하고 싶어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이게 방송이 나가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자기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극우 네, 지지자들은 네, 네. 극렬 지지층은 윤석열이 했던 말이야, 네. 저 말이 맞아 이럴 거 아니에요. 음.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는 거야 헌재를 지금. 그러니까 자기 나쁜 헌재 거죠. 그렇죠, 나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때는 공짜 이런 건 공개가 안 되잖아요. 헌재는 다 영상이 공개가 돼요.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네. 카메라를. 공수처 조사 받을 때 헤어 메이크업은 못 하죠? 못해요. 못하죠. 그다음에 잠깐만요. 너무 잠시만요. 웃기는 게 찍어 아니, 가려고 했습니다. 공처에서 조사할 때 그런다 그래. 영상 녹화한다니까 그럼 이렇게 거부했잖아. 아. 기억나요? 헤어 메이크업이 안 돼.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올 때는 이게 미리 저는 그래서 어제 미리 온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 수위 왔지. 있고 왔을 거예요. 와서 갈아입고 메이크업 머리하고, 한 사람 불러가지고 맞아요. 하고 한 그리고 시간 올려놓아. 일찍 일찍 왔죠. 왔어요. 일찍 왔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나갔어. 맞아요. 옷 갈아입는 근데 거야.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완전 특혜죠. 아 특혜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특혜인 거야. 네. 아. 그런 이런 걸 하면서 삼특이네, 저는 삼특. 이 헌재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네. 정치 선전의 장으로 헌재를 지금 활용하는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 자기 그래서 지지자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 끝까지 아니 버텨라.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약간 농담 반 진반이지만 공수처 수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좋아하잖아요. 네.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아. 액션캠을 선물해주고 찍어주게 윤석열 찍어주고 옆에 소주 잔 하나만 좀 놔두면 오지 않을까. 유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유인을. 아 정말. 아, 왜 공수처는 안 나가고 왜 혼자만 나갑니까? 유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유인. 그러니까요. 아 이게 소주 한 이렇게 잔으로. 되면은 공수처 조사를 안 받고 이렇게 되면은 검찰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고 계속 헌재에 나와서도 어떤 얘기 할지 선전선동의 장으로 이용해 그렇죠. 하려는 아니 그렇게 근데요 느껴진다. 선전선동장을 어제도 네. 활용했잖아요. 물론 의도는 사악하고 나쁩니다만은 네. 잘 선전선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선전선동도 그럴싸한 논리를 개발해 와야 되는데 아. 여전히 부정선거 이미 폐기된 걸 가지고 와서 하니까 전혀 그 와닿지가 않고 뭐 달변도 아니고요. 그냥 말만 일반 많이 하니까. 다변 그러니까 이제 다변가 달변가 아니고 다변. 다변가지. 그러니까 네, 일반 말만 국민들은 많아요. 지금 네. 신인기 선동이 변호사처럼 안 돼요. 안 되는데 네,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극우야 극우. 저거요. 아, 내가 볼 때 극우 유튜버들이 저거 폰을 계속 할 겁니다. 저거 네. 그러네요. 반복적으로 예, 예. 홍보할 그게 거예요. 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럼 이제 영상.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했던 그 무도한 폭도들은 결국 또 세뇌가 돼요. 음. 그런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던진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내란 제2의 내란을 일으키기 네. 위해서는 극렬 지지층만 자극하면 돼요. 그들은 어제도 헌재에 나와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똑같은 얘기요. 아니 헌재를 이제 쳐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대놓고 막 저항권 얘기하잖아요. 네. 정광훈이가. 그러니까 그런 아. 인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예. 명확하게. 근데 또 저를 향한 명확하다. 메시지도 있는 있어요? 것 같아가지고 뭔데요? 정선미님은 아. 신인균이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되나요? 노래 가사가 그러면서 나오고요. 그다음 안 되나요? 그건- 읽어 빨리. 그다음. 저 생략 안 보이지 아니, 않나요? 뭔 야 신신규. 아 저는 복라이. 아, 예, 김선민님. 그래도 복나이다. 아 잠깐 안 보였습니다. 김선민님 항상 이래요. 누구를 그래요. 칭찬하도 그래도 아, 복나이다. 복나이다. 신인규를 막 칭찬하면서 그때도 여러 번 해준 여러 번 기억이 그러셨어요. 납니다. 그래도 복나이. 그래서 신인기 변호사가 이제 개명한다고 이번에 뭘로요? 선거 때 신인 봉으로 이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아, 신인 봉으로요? 그게 오히려 정치하는 게 좋네. 낫다. 아주 신봉규는 좋다. 아니고 뭔 새야? 신봉규. 신인봉이 나요? 신봉규는 뭐야? 신봉규. 신인봉으로 해. 신인봉이 나을 안녕하세요 것 변호 신인봉 변호사입니다. 난 최진봉 좋은데? 신인봉. 신인봉. 저도 봉으로 바꿉니다. 박정봉. 박정 박정봉. 아 박정봉 좋은데요. 박정봉 이거 좋은데? 우리 봉브라더스로 박정봉, 신인봉. 괜찮습니다. 삼봉 체제. 삼봉 체제. 네, 삼권 분립 우리 삼봉 체제. 그 나중에 봉 하나씩 들고 응원봉 하나씩. 응원봉 하나씩 들고 들고 재밌네요. 다니면서. 신인봉. 신인규 변호사가 지난번에 자기 이제 결혼할 분 아, 예, 예. 그분 그 예비 신부. 어, 예비 예비 신부님. 신부에 뉴진스 팬입니다. 예, 뉴진스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아, 실제로 응원봉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네. 왜냐면 뉴진스 이제 예. 응원하러 아, 오신 팬분들이 분들은 많으시죠. 저도 좋아해요. 알아요. 뉴진스 아시죠? 응원봉을 알고 있어요. 네. 토끼 모양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귀엽게 생긴. 예, 어. 맞아요. 그거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
제가 힘들게 구해서 빌려서 사정사정해서 빌렸어요. 잘 안 빌려줘. 겨우 빌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응원봉의 그 물결 우리 키세스 네. 우리 그렇죠. 시민들 참 대단했는데 그 힘으로 우리가 이 극우 이른바 이제 부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목소리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성조기를 들고 거기에 대항하는 응원봉의 물결이 또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의 폭도잖아요. 네. 대한민국 그렇지. 위신을 얼마나 깎아먹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해요. 너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사실은 이 법원 행정처장이 가서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너무 놀랬죠. 직접 이제 기자 앞에 서서 얘기하는데 이 마이크가 그 법원에서 준비한 게 아니고요. 네. 기자들이 준비한 그 방송에서 가져온 그 음. 마이크를 아. 직접 이렇게 들면서 막 열심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깜짝 놀랄 만큼 음. 법원이 이렇게 습격당한 모습들 우리가 보고 가슴이 아픈데요. 민주주의 지켜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이런 가운데 이 민주주의 지키는 우리 국민들의 이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네.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인데 이번 어제도 뭐 이 세 건의 제2호권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래서 공영방송 이 한국전력에 같이 전기세 전기료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걸 또 방송법 반대를 했습니다. 개정안. 거부권 네. 행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란 특검법에 또 거부권 행사할까봐 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최상목 대행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진짜 심정 같아서는 당장 탄핵시켜야 돼요. 심정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지금 탄핵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는데 네. 최상목 대행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의심을 받게 만들어요. 본인이 내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습니다. 지금 네. 뭐 쪽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쪽지를 최상목 대행이 받았고 어쨌든 처음에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차관한테 바로 줬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검찰에 보지도 않고 줬대요. 근데 왜 회의는 왜 하는 거예요? 4명의 주요 직책 있는 사람들 밤에 와서 회의했잖아요. F4 돌아와서. 회의도 하고. 그럼 왜 했죠 그러면? 그리고 그게 검찰의 손에 넘어갔어요. 자기가 안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그걸 줬는데 안 보고 허주머니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집어넣고 검찰 조사받을 때까지 계속 이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꼭 숨겨놓고. 네, 그건 저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봤는데 만약에 네. 모르겠어요. 그 F4 중에 누군가가 또 증언을 할 수 있다고도 저는 보는데 와서 실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했다면 그건 내란에 동조하는 겁니다. 아. 협조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거부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사람도 내란범으로 같이 체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은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뭐라고 알고 말씀을 있었다면. 못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내란 특검법을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모습이 결국은 본인이 내란에 실제로 동조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최상목 대행은 꼭 명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그리고 자꾸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데요. 실제 여당이 얘기했던 거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또 합의 안 했으니까 그것도 마지막에 막판에 거의 국민의힘 요구한 거 다 받았는데 권성동이 마지막에 그냥 박차고 나가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통과가 됐어요. 민주당이 했던 것보다 얼마나 많이 후퇴가 된 겁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거는 최상목이 어찌 보면 네. 내란에 협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이런 비판과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심, 뭐 비판 이걸 계속 해왔는데 안 바뀌잖아요. 똑같잖아요. 응. 그럼 뭐 의심이 진짜 이 사실로 바뀌어지고 수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예? 정치적인 대응과 사법적 대응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때문에 국민들께서 답답함이 이를 데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상목 대행은 이름을 바꿀 때가 됐다. 제가 아까 방금 신인봉으로 이름 바꿔주셨는데 최상목은 버틀렉 이펙트라고 최병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병목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네. 하는 일도 없고 그냥 병목 현상처럼 앞에 딱 그 알박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뒤차들 못 가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안 되죠. 근데 내란 진압을 완전 방해하고 있어요. 회방. 그래서 저는요. 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하자 여론 전 좋습니다. 뭐 탄핵도 좋지만 탄핵해도 또 그다음 사람들도 뭐 똑같은 계속 사람들. 탄핵하면 그다음에 또 김문수에 이르잖아요. 완전 그냥 저질 내각이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탄핵도 고려는 하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네. 정치적 대응보다 사법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영원히 하진 않아요. 저는요. 그렇죠. 그동안에 박근혜 탄핵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아무 조치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뭐 LCT니 뭐니 뭐 수사사안 많았거든요. 맞아요. 다 덮어줬습니다. 맞아요. 뭐 약간 정치적 뭐 화해 제스처로. 저 이번만큼은요. 이 최병목 현상 이 권한대행은요. 권한대행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 저는 바로 이분은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일말의 동정과 일말의 여유도 주면 안 돼요. 최상목은 내란 공범이다. 전 이제 확신을 갖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렇게 자기의 권한을 안 쓰는 방식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권한을 안 쓸 거면 일관돼야죠. 근데 거부권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이 자는요 좌뇌 우뇌가 따로 놀아요 지금. 그러니까 권한을 안 쓸 거면 다 안 쓰든지 네. 자기가 취사 선택해도 또 거부권을 무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그렇죠. 정도 되면 그냥 내란 공범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수사가 어렵습니다. 권한 네. 대행이니까 내려오는 순간 무관용 원칙으로 음. 저는 최상목부터 몸뚱아리로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 몸통 네. 수사를 한다 봅니다. 그래요. 만약에 진짜 다 너무 불쾌해요. 전 국무위원들이 다 날아가면은 네. 김문수 장관이 진짜 권한 대행하면 좋아한다니까요. 김문수 좋아해. 좋아해요. 지금 보수 진영 대권자 1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정말. 탄핵도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다 날리면 좋은데 또 김문수가 또 기다리고 있네. 이게 정말 뭡니까 이게 정말 이 윤석열 시대를 끝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어쨌든 빠르게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서 빨리 새 정부가 들어와야 내란의 씨앗들이 뿌리가 뽑히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최상목이죠. 최상목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전 수사해야 된다. 바로 써야지. 저는 네. 뭐 예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럼 필요 없다. 바로 수사해야 됩니다. 최상목.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문수 장관이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로 근데 저거 여론조사 논란도 있지만 이걸로 이제 설명이 일단 다 끝난 것 같아요. 김문수 장관 음. 얘기하면 끝난 것 같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김문수가 1등이 되는 건 저는 의도적으로 예. 정광훈 그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여론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걸 한다고 저는 근데 생각해요. 응답률은 높다 하더라고요. 보수 쪽이. 보수 응답 표집은 높아요. 돼 있어요, 예, 맞아요. 수치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김문수가 갑자기 뜨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전에 무슨 대권 주자라고 별로 논의도 안 됐던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보다도 높아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미국- 홍 시장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미국 되잖아. 가서 지금 미국까지 갔는데 네. 춥다고 그 체육관 호텔, 안 가서 보고 호텔에서 호텔에서 봤대요. 왜 갔어 거기를? 아니 어? 그 김문수 지사는 옛날에 예. 그 119 도지사입니다로 유명한 분이고 네. 그 집회 시위 나와가지고 저 벌건 검찰청이라고 윤석열 시절에 윤석열 빨갱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에 와서 이 보수 진영에서 뭐 1등으로 좀 띄운다? 네. 아니 저는 오히려 권장합니다. 그냥 더 띄우라 이거예요. 아예 그냥 망해버리게. 네. 저는 뭐 그냥 띄우는 거 뭐 크게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보고 네. 이게 오히려 좋은 건요. 보수 대분열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 결국에는 친윤에서 미는 김문수 그리고 친한동훈계와 이준석 이렇게 좀 나뉠 거거든요. 네. 이게 약간의 그 서로 세력이 대등하면서 좀 삼분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보수의 분열에 그러니까 그 옛날 삼국지처럼 아, 예. 예, 약간의 그 서로의 영토를 그 아, 가지고서 아주 보수 강렬하게 대립하면서 보수의 주도권 싸움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라 전체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쟁하네요. 현상을 꼭 나쁘게만 보진 않는데 좀 참담하죠. 근데 저는 실제로도 제가 보수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같이 정치했던 어르신들은 저에게도 카톡이 밤에 옵니다. 신변, 뭐라고요? 지금 시대는 김문수 시대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저에게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예의는 있는 사람이니까 그 문자를 안 쓰고요. 이렇게 회개. 꾹 누르면은 이렇게 뭐 좋아요, 슬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슬픈 표정 하나 올려드립니다. 슬픈 제가. 표정. 뭐라고 답을 더 할 수가 없어서 참아. 아니, 근데 회개하고. 그런 여론이 있어요. 제가 회개하고 끝나고 돌아- 보여드릴게요. 회개하고 실제 그런 여론이 돌아오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 뭐 그런 충격적이네, 내용이 있습니다. 김선민 실제 여론이 있어요. 실제. 충격적인 문자네요. 김선미님이 진짜. 또 보내셨는데 예. 신인규님 올소 최진봉 교수님 너무 멋지세요. 복라인 네. 쭉 가자. 네. 고맙습니다. 예. 심선민님 네. 감사드리고요. 또 한 분 더 오셨어요. 네. 한케이님, 네. 한케이님, 최지은, 최진봉, 박정호, 신인기 화이팅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요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네. 실제로 저한테 온 문자입니다. 제가 예. 인증만 해드릴게요. 인증. 실제로 온 문자. 너무 길게 왔네. 아니 좀 짧게 할게요. 1월 13일에 온 겁니다. 최근에 예, 예. 동네 어르신 동네 어르신. 인규 씨. 인규 씨. 앞으로 정치인이 되려면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해야 하네. 그래서 말인데 절대 독불 장군은 출세할 수 없어. 사람은 크게 되려면 큰 사람 곁으로 가야 하네. 지금 전국에는 김문수밖에는 없어. 오래전부터 지켜봤지만 김문수야말로 우리 시대 우리 국민들이 목타게 기다리던 그 사람이네.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나.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제가 축약해서 읽었습니다. 네. 한치 보탬도 없이. 실제 여론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환장합니다, 환장.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 어떤 분이 돌아가실 저한테 건가요? 회개하고 저보고 돌아가. 실향민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실향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워해야 실향민이지. 전 아닙니다. 네. 자, 뭐 이런 진짜 문자까지 올 아, 정도로 문자까지 옵니다. 진짜. 그 많이 이제 포섭을 하고 있는 포섭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신인규 변호사인데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네. 지금 개혁신당 사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말씀씩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자, 먼저 한 말씀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들을까요? 예. 뭐 개혁신당? 개혁신당 어떻게 보고 개혁신당 계십니까? 한마디로 난리 뭐 이게 뭘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무슨 봉수- 웃음꽃이 피어지나요? 아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뭐 예. 싸우기도 무슨 그런 거 싸우는 거 왜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은 가망이 없다. 희망도 없다. 희망도 없다. 끝났다. 끝났다. 네. 개혁신당 저는 끝. 그냥 이준석의 얼굴에 윤석열 스티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음. 그냥 윤석열 하는 짓보다 더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보통 사람들끼리 격하게 싸워도 뭐 말리기도 하고 예. 사람 싸움을 이제 좀 비난할 때 멸칭으로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좀 개싸움이다 이러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은 이름을 바꿔서 네. 개싸움당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이거는 거의 인간 수준에서 싸움이 아니고 예. 욕망 덩어리들 간의 욕망의 충돌이다. 그래서 저는 개싸움이라는 말을 빌려서 개혁신당 개명 개싸움당 개싸움당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싸우질 말든가. 예. 싸움의 내용도 없고 방향도 없고 싸움의 인물들도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도 뭐 알아야 뭘 평론을 하지. 개싸움 당으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딱 이게 그 정리가. 개싸움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이건 뭐 멸칭인데 아, 이거 우리가 흔히 개싸움이라 이제 그래. 개싸움. 얘기할 때 개싸움. 야 너 이러면 나한테 개싸움 거는 거야. 어. 나도 너 물 수 있어 막 이러거든요. 야 물지 마 반칙이야 막 이런 건데 옛날 타이슨이 권투하다가 진짜 홀리필더 귀를 물었습니다. 맞아요. 그걸 개싸움이라 그러는데 개싸움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맞춰주시죠. 저 네, 다음 예, 이제 가셔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네, 맞춰주시고. 오늘 오버타임으로 지금. 아, 예, 예. 오버타임이에요. 자, 오늘 두 분 너무 말씀 잘 들었고 오늘 역시 박봉규가 이제 오마이TV 강사 다르죠, 프로그램이다. 근데. 좀 다르죠. 진짜 그런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오늘 참 이 전문적인 말씀도 FCC. 최지봉 교수님이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항상 다른 데서 웃고 계세요. 그냥 다른 곳에서는 왜 안 끝나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마이TV에서 이런 여기가 얘기도 제일 중요하니까. 역시 딴 데는 별로 오마이 중요하지 TV 않아요. 입니다. 오마이이십니다. 오마이인, 예. 오마이 가족, 오마이 직원 같은 최지봉 교수님. 신인봉입니다. 신인봉. 신인봉 빨리 가야 됩니다. 신인봉.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박수 치면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선미님이 최지봉 교수님 자주 불러주세요라고 예,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자주 나오고 주말에도 만날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댓글을 보니까 박봉규 일주일에 2번은 해주세요라는 댓글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는 먹고 계세요. 최지봉 교수님 다른 곳에서 먹고 있다고. 여기다가 사탕 드시더라고요. 항상 드시면서 방송하는 우리 최지봉 교수님,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